수산업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수산업이란 바다나 강, 하천 등 수중에서 번식하는 생물자원 중 인간 생활에 유용한 수산생물 또는 수산자원을 잡거나 기르거나 또는 운반, 가공하는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수산업은 농업, 축산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수산업법입니다. 이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및 수산물 유통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며, 양식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 운반업이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업이란 수산물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산자원은 무주물 선점이론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를 먼저 포획, 채취하는 자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면은 국가 소유의 공공용물로 취급되어 항해, 어로, 낚시 등 해면의 일반적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자유롭게 개방, 허용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수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선취 경쟁과 마구잡이식 어업활동은 어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필연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내지 고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지속적으로 해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하면서 그들 사이의 경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주도하는 일정한 이용 질서가 형성,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요.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업법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1953년 9월 9일 제정된 이후 2023년 1월 기준 4차례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60여 차례 이상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상 양식 관련 내용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을 비롯하여 수산업법 부속법령 및 수산업에 관한 특별 법령을 포함하는, 즉 실질적으로 수산업과 관련한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중 수산업에 관한 외국과의 어업협정이나 국제협약 등은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과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반드시 그 외연이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의 중액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에 관한 모든 규정을 망라하고 있지 않으며, 또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 속에는 서류 송달의 공시, 수질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금의 공탁 등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이 아닌 다른 법 규정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의 내용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산업법은 사회 정책적 배려를 중시하는 법입니다. 특히 현대적 어업제도와 관습법에 기초한 전 근대적 어업제도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동일한 형식하에 모순성, 상충성을 가지는 내용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장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촌부락의 자치 규범에 의해 주민 공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고, 수산업법도 이러한 제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수산업법의 규정 중에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에게만 어업권을 면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업권에 대해 질권 설정 및 임대차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규정은 기존의 영세한 어업자가 우선순위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이전하는 등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처럼 수산업법은 영세 어업인에 대한 생존권 보장 및 어업 민주화를 도모하는 등의 사회 정책적 배려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산업법의 규율 내용은 어업뿐만 아니라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및 기타 상호 관련성이 희박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장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 등이 제정되기 이전의 수산업법에는 어업에 관한 사항, 어획물 운반업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등 상호 공통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들이 함께 규정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에 수개의 대통령령을 비롯하여 10수개의 부령이 부속되는 등 그 내용 및 체계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산업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에 맞추어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장관리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수산업법의 체계가 종전에 비해 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법은 다른 법 분야에 비해 전문성, 기술성이 매우 높은 법인데요. 수산업법의 규율 대상인 어업을 비롯하여 어획물 운반업,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어장관리 및 어업보상 등의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성,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업 특성의 이해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전문성, 기술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는 법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는 어장의 이용관계, 다시 말해서 어장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하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것인데요. 어장 이용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산업에 관한 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장의 이용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장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크게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면허어업제도,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허가제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신고어업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어업, 어획물 운반어업,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어장관리, 어업보상 등 상호 이질적 내용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수산업법의 체계가 정연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제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산업법의 체계적 분할을 통하여 어장관리에 관한 규정과 수산자원의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등은 어장관리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하고 수산업의 육성 등의 규정은 수산업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2013년 기준 수산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어획물 운반어업,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부 개정 전 수산업법은 제1조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53년에 수산업법을 제정할 때부터 어업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어업의 민주화란 어업권의 설정이나 취소 등에 있어서 행정권의 재량이 매우 크므로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권이 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되지 않도록 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또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원형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에 있어서 본건적 착취와 신분적 예속관계에서의 탈피를 지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다와 거의 연고가 없는 특권층과 독점 자본가에게 수탈당해온 어업 이익이나 권리를 경자유전의 정신 아래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근본 원칙을 천명한 규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어장 독점의 요소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어업면허나 허가의 절차 및 시행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인 요소는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업면허나 허가에 있어서 그 대상자 선발에 관한 규정과 어업인의 권리 의무 및 우선순위 등의 규정은 어업의 민주화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과 더불어 2023년 전부 개정으로 수산물 유통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한다는 것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수산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식업은 포획 재취하는 어로 행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획물 운반업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2019년 8월 개정 전 수산업법에서 기르는 어업은 해조류 양식어업, 폐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 외회 양식어업과 육상 해수 양식어업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해란 무엇일까요? 외해는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뜻하며 어장은 수산업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어자라 함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뜻합니다.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수산물 유통업자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어업인은 어업자와 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업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자기의 명의로서 어업을 영위하고 단순히 그 영업에 출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자를 뜻합니다. 어업 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획물 운반업자와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획물 운반업자는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는 어획물 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자는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수산물 유통업자는 수산물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닷가는 만조 수의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뜻합니다. 유어는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이며 어굴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뜻합니다. 수산업법은 바다, 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장소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영해란 연안국의 국가영역의 일부로서 영토에 접하여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폭의 바다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입니다. 접속수역은 공해 중 영해에 접속한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합니다. 다만 영해와 접속수역 모두 일정 수역의 경우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수역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해는 한국수산업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가 아니며 어업활동을 하는 한국어선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속인주의의 효과입니다. 공해는 국제법상의 공해 자유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하여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율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살펴보면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합니다.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이란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어업 면허를 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 면허를 할 경우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어업 면허 처분 절차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과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수면에 대하여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둘째, 개발 계획의 공고 후 30일 이내에 어업인은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받으면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 기간을 어업인에게 통지합니다. 넷째, 제출 기간 내에 어업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류 송달에 대해 알아볼까요? 송달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류를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송달에 있어서는 확실성 및 안정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부 송달 및 우편 송달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 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관사항은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인 송달 방법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섬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섬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이죠. 8만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총 면적 18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섬은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라 불립니다. 플라스틱이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1950년대를 시작으로 지난 67년간 생산된 플라스틱은 약 92억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31%는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고 11%가 소각되었습니다. 즉, 나머지 58%인 53억 톤은 매립되거나 버려져 지구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수치를 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3억 톤이며 이 중 83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15%가 바다 위를 떠돈다고 하니 앞에서 언급한 8만여 톤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2일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그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발의 당시 주된 제안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총 허용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셋째, 체계적인 어구 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 실명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어구 관련 업종을 신설하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령 명령을 발령하여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 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를 도입하는 등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 허용 어획량 중심의 어업 관리, 신고 어업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 허용 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2022년 1월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하위 법령의 전부 개정 및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하는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법 등록에 관한 규칙, 영근해어업의 조업 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해양수산부령을 제정할 당시 미비했던 조문 또는 해석에 혼동이 우려되는 조문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하위 법령 전부 개정 및 제정안의 내용에는 우선 어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어구에 대해 생산,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어구 생산, 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의 대상을 어구 사용량, 회수량 등을 고려하여 근해 자망어업, 근해 안강망어업, 근해 통발어업, 연안 계량 안강망어업, 연안 통발어업, 연안 자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이렇게 7개 업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폐어구 집화장 설치, 어구 일제수거 기간 등도 규정하여 어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총 허용 어획량 기반 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 허용 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 규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죠. 이외에도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해양 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여 영근해어선의 포유류 혼액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법 하위 법령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구 실명제, 어구 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둘째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셋째, 어획량 규제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과 민원 처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구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해서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와 방법들이 관리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구 관리제도는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와 어구 실명제, 어구 실태조사, 어구 일제수거제, 폐어구 수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생산 단계에서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란 어구를 생산, 판매, 수입, 조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의 신고서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구 생산업, 어구 판매업 신고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어구 생산업 및 어구 판매업의 신고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구 생산업자 또는 어구 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변경, 폐업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70호 서식을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구 생산업자 또는 어구 판매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록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 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어구의 범위로는 면허업과 허가업에서 사용되는 그물, 통발, 뜸, 발돌, 로프, 낚시바늘, 낚시줄, 추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신고 대상 어구 목록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 단계 측면에서 어구 실명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바다에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인데요. 수산업법 제76조 어구 실명제에서 이행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어구 실명제 의무 대상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근해 자망어업, 근해 안강망어업, 연안 자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어구의 표시 방법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제75조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어구의 생산, 유통, 현황 및 폐어구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어구 신고제와 어구 실명제를 통해 어구의 생산, 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 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거 단계에서는 어구 일제회수제가 도입됩니다. 어구 일제회수제도란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산업법 제77조에서 행정관청이 어구 수거 해역과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기준하여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즉,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부설된 어구를 일제히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 정화하는 것입니다. 자, 수거된 폐어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어구 일제회수제를 통해 수거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어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제79조 폐어구 집화장 등의 설치 등, 제80조 폐어구 수거 처리에 관한 사업 등에서는 폐어구 수거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운영 및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서는 폐어구, 유실어구의 소유자 부담 범위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 사업 지정 및 권한의 위임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 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 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 폐어구 집화장 등의 설치 기준 등에서는
폐어구 집화장 설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를 위한 규제 기법 중 하나인 TAC는 토탈 얼로우벌 캐치의 약자로 총 허용 어획량을 의미하며, 총 허용 어획량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특정 어종의 최대 생산량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TAC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TAC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이란 TAC 주업 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이 시범 사업의 대상을 더 넓은 범위로 규정하여 어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참여 요건으로는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요건으로는 첫째, 총 허용 어획량을 통한 전체 어획량의 관리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상 TAC 관리 대상인 15개 어종과 멸치, 청어, 젖새우에 대해 어종별 TAC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인마아셋의 장착입니다.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어선 위치 발신 시스템인 인마아셋을 의무로 장착하여 어업관리단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선뿐 아니라 운반선도 동일한 어선 위치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국립수산과학원 전자어획보고 시스템 적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어업인이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되고, 양육 시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조사원 대조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선택 요건으로 CCTV 설치와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 조치 강구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본선 및 운반선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항, 투망, 양망, 선별, 입고, 출고, 전제, 입항 등 해상작업 전 과정을 녹화하여 최소 30일간 보존해야 하며, CCTV를 이용한 어획량 파악 프로그램 개발 실험 등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척, 자율 휴어, 준법조업 자율 모니터링, 조업금지 구역 설정, 어구량 축소 등 기타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전부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이 공고문에서만 제시되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을 제50조에서 명문화하였으며, 어업규제 완화 적용 내용 및 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 필요사항 반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 제86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제87조에서는 지자체에서 연안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하여 해역별,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어업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신고어업의 신고 대상을 사람과 어선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두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신고어업의 두 가지 종류인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에 대해 살펴보면,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폐류, 해조류, 그 밖에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하고,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해조트리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업의 운영 형태를 반영하여 수산업법 제48조에서는 면허, 허가업 외의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 대상에서 어선은 제외하도록 정비된 것이죠.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나자머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선과 허가어선만 사용 가능하며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허가규칙과 면허규칙의 통합에 따라 허가업의 관리선 규정과 면허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였습니다.